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 앞 60대 남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에 기름이 새고 있으니 나와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의 손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요.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내려온 남성과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고 주변엔 혈흔이 낭자해졌습니다. 오늘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의심의 늪에 빠진 남편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2016년 3월이었고요. 저녁 8시쯤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 사는 5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. 당신 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으니까 나와봐 달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얘기 듣고 놀라서 나갔겠죠.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, 전화를 했던 사람이 한 손에 둔기, 한 손에 흉기를 들고 갑자기 마구 휘두르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어이구야. 겁니다. 이후 주민들은 뭐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았다라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언쟁도 벌였던 것 같은데 이 박 씨는 결국에는 뭐 가슴, 옆구리, 팔, 손목 이런 10여 군데를 찔려서 쓰러졌고요.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했습니다. 공격했던 괴한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그 현장에 혈흔이 있어서 저희가 흑백으로 편집을 한 지금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, 아니 저 빨리 잡아야죠. 어? 네, 경찰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서 범인 동선을 파악했고 12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의 한 모텔에서 60대 남성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. 체포 당시 정 씨는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해서 호흡 곤란인 상태였고요. 방에서는 제초제와 노끈 그리고 빈 소주병이 발견되는 등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걸로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. 위세척 등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60대 정 씨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남성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자, 상간을 의심한 남성에게 당신 차에서 지금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라고 불러낸 뒤에 저짓을 한 겁니다. 예, 지금 이제 사실 뭐 바람을 피웠다라고 한다라도 저것이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. 그럼요.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정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의처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 이 주변인들은 저 사람은 늘 자기 그 부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, 즉 어떤 그 애정 문제가 다른 남성과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왔다는 것이 경찰 진술에서 밝혀졌는데요. 이 사람은 지금 부정망상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의처증, 어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편집성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. 즉 자기가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자기 참고적 조망 수용이라고 합니다.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그것을 갖다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서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떤 자기 아내하고 좀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우리 마누라하고 바람 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범행 이후에 모텔에서 검거가 됐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모텔에 가기 전에 또 어딜 들렸다면서요. 자, 이게 살해를 한 이후에 라이브 카페를 들렸다고 합니다. 그 라이브 카페는 뭐냐 하면 그 아내하고 그 자기가 살해했던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추측하는, 그래서 그 라이브 카페 주인이 뭔가 바람을 피게 했다고 이제 본인이 예상했던 그런 어떤 분류를 조장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, 이 트럭에 있는 쳇바퀴로 유리창을 깨고요, 휘발유를 부어서 화재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그 라이브 카페. 그렇죠. 3,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, 문제는 라이브 카페 주인한테 이때는 재산상 피해라고 하면 1년 전 2015년도에는 실제로 아내 외도 사실을 물으면서 상해를 가했던 적도 있어요. 이것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1년이 지금 지났죠.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. 이미 전조가 있었군요. 자,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 결국 그거잖아요. 아내 불륜, 그 상간남, 상간 추정남. 이 사람은 상간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걸 조장했다고 의심하는 라이브 카페 사장님까지 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전부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. 사실 뚜렷하게 증거도 없었다라고 합니다. 근데
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. 그래서 오히려 숨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안타깝다.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아까 카페에 불지른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거 정말 이제 정말 뭐 어떻게 뭐 장애를 입히려고 했었다. 근데 오히려 지금 운이 좋아서 이 살아난 줄 알아라.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사실 저 그 카페에 한번 이 카페 주인을 폭행해서 상해 입히고 집행유예 받은 이후에는 예. 이미 아내는 그걸 못 견디고 이혼한 상태였어요. 아.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혼인 생활은 끝난 뒤였어요. 지금 살인 사건 저지른 게. 아, 남이었네요. 예. 그럼. 제가 오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정말 혼자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렇죠. M1 사람을 살해한 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살인하고 현주금점을 방화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. 특히 증거도 없는데 의심을 해서 아내를 지금 살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반성도 없고 재범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요. 예. 항소를 제기했습니다. 어허. 2심에서는 정신 감정들을 좀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심보다는 조금 다운을 시키는데 2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. 또 그때 카페 주인이 이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반영해서 근데 사실은 1심에 그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더 좀 떨어져야 되는데 뭐 나중에는 22년 6개월만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교수님이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.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의처증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2015년도에 정동장애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울증보다 조증, 즉 이렇게 압돼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이 성인 재범 위험성 측정 도구를 갖다가 이게 적용을 해 보니까 실제로 총점이 15점이 나옴으로써 이 그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옳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살해를 해놓고도 나는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의 어떤 격려, 격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그 필요한 그런 예.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